안녕하세요. 과거의 심판사, 현재는 이혼 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한테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일단 이혼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. 근데 일단 한번 상담 받고 싶어서 와봤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질문도 해주세요. 변호사님, 이 정도면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닐까요?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. 사실 그 질문은 결국은 당사자가 결심을 할 문제잖아요. 그런데 또 당사자가 제일 모르겠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자기 일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과연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, 아니면 이런저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참고 넘어가 보는 것이 맞는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객관적인 판단은 안 될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럴 때는 의뢰인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문제입니다. 하지만 여러 사건을 봐왔으니까 그런 조언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, 부부 사이에 사실 그 긴 시간을 살면서 맨날 사이가 좋을 수는 없어요. 어떨 땐 또 심각하게 싸우기도 하고 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,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일방이 어떤 좀 잘못을 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, 이런 경우에 싸운다고 모두가 다 헤어져 버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까요? 그리고 아이들이 있잖아요.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부부가 그래도 같이 믿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하고 노력하면서 좀 덮고 가고, 그러면서 더 성숙한 부부가 되고, 이게 더 나중에는 결국 좀 비온 뒤에 땅이 굳는 어떤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할 거고요. 어떤 경우는 그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서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정말 남남처럼 왼수처럼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. 그러면은 어떨 때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혼을 결심하는 게 나을까요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어떤 일회성 사건으로 갈등이 이제 있는 경우,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좀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요?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? 생각을 해요.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.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그만큼 또 육아라는 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. 그때 또 한창 바쁘게 일할 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둘 다 회사 일에서도 치이고 들어와서는 또 육아를 담당하느라 피곤하고 힘들고, 그때 서로 조금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 이런 거에서 또 이렇게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,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지만 아이 어릴 때 많이 싸우거든요.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정말 힘들고 지치면은 아무래도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싸움이 돼요. 그런데 그거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육아가 힘들고 직장일과 병행하기 힘들 때, 그때 조금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잖아요. 아이가 좀 커감에 따라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. 원래 서로 사이가 좋은 부부였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그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럴 때는 그냥 이 시기만 좀 견뎌보시죠. 이 시기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.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. 그런데 만약에 애당초 너무 성격이 안 맞고 신혼 때부터도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갈등만 심해지는 경우,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.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잠깐 힘드신 건가요?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과의 어떤 신뢰나 애정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 같은가요? 이혼을 결국은 하게 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하십시오.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나아질 것 같은 게 아니라 결국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참는 게 의미가 없다. 결국은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뒤로 갈 뿐이다. 그만큼 견뎌야 되는 힘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.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. 이혼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. 특히나 소송을 시작한다는 건 웬만한 각오로 하시긴 참 힘든 일입니다. 소송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혼 자체가 두려워서 계속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셔요. 이게 아니다, 도저히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서도 당장 막상 지금 이혼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, 그런 분들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.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르고 상대방의 어떤 폭언이나 무시나 냉대 이런 게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
계속해서 너무 사이가 멀어졌던 경우.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일회성의 사건들, 남편이나 아내가 잠깐 뭐 좀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렸다든지 실수를 한다던가 주식이나 이런 걸로 돈을 날렸다던가 그런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었어도 평생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과 너무 안 맞아서 평생을 힘들고 그 시간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게 지금 이걸 참고 넘긴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아질 기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건 너무 무서워서 망설여지고 이런 경우라면 그냥 언제 이혼하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 힘든 시간 어차피 찾아옵니다. 눈 딱 감고 버틴다, 견딘다. 그 생각만 하면 그래도 지금 빨리 그 고통의 시간을 좀 앞당긴다면 더 이제 행복하게 새 출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충고를 드리고는 합니다. 예.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.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.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나는 4가지의 가장 큰 원인은 외도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매일매일 지속된 상대방에 대한 무시, 냉대, 차가운 말 한마디, 배려심 없는 것 그것들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걸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.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이혼을 하는 게 더 나을지 그리고 어떤 정도면은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고 좀 아이들을 위해서 부부 사이를 위해서 참아보고 노력해보는 게 필요할지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수많은 이혼 사건들을 판사로서 대하고 변호사로서 대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.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이혼심판, 이혼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